네, 그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디시전 트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뭐 했죠? 지난 시간에 KNN이랑 KNN 실습했죠? 네,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디시전 트리. 음, 오늘 디시전 트리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디시전 트리의 간단한 뭐 그 정의라고 해야 될까? 그 정의를 조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는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트리를 만드는 거고 그 트리를 만든 다음에는 그 뭐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추론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더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단계인데 그 만드는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디시전 트리의 경우에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뭐 KNN이나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비해서는 조금 더 풍부한 편입니다. 그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더 많아요. 그 각 데이터마다 어떤 퀘스천을 할 수가 있는지 그 퀘스천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퀘스천은 디시전 트리의 그 노드를 말하는 건데 그 노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의 장단점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업 끝내도록 할 겁니다. 앞부분만 보니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하고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네. 디시전 트리 오늘 나갈 내용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요런 게 이제 디시전 트리의 대표적인 예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디시전 트리의 예제고 디시전 트리는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비모수적인 방법입니다. 비모수적. 우리 여러분들 배웠던 그 방법들 중에 비모수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죠? 비모수적 방법. 다시 말하면은 데이터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추론하는 방법. KNN이 그랬죠? 네, 디시전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시전 트리도 비모수적인 지도학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데 트리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스무고개 놀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무고개 놀이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무거나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질문 하나씩 하면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해당되는 쪽으로 쭉 내려가서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전 트리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귀 문제랑 그 분류 문제를 전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KNN이랑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분류 문제를 푸는 트리를 이제 분류 트리, 이제 회귀 문제를 푸는 트리를 이제 회귀 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타이타닉호 탑승객의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결정 트리인데, 혹시 타이타닉 아세요, 여러분들?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영화 봤다 하는 사람. 타이타닉 영화 봤다. 오, 여기는 훨씬 많네. 안 봤다. 안 봤다. 안 본 사람들도 좀 되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수업에 앞분반이 있고 뒷분반이 있잖아요. 근데 앞분반이랑 뒷분반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좀 분포가 좀 달라요. 아, 여기가 좀 더 문학적이다. 그, 그, 그런가? 앞분반은 그냥 그 찐들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 말 아니에요? 제 말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안할게요. 네. 네, 아무튼 그 타이타닉 그 영화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영화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그 타이타닉호가 중간에 그 빙하랑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뭐랄까 그
구명 보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명 보트에 누구를 먼저 태울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여자랑 아이 먼저 태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태우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돈 많은 남자들은 이제 뽀찌 찔러주면서 이제 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여자이고 아이면은 그럼 생존 확률이 좀 높고, 그죠? 생존 확률이 좀 높고, 그 어른 남성이면은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건데,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자다 하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다 하면 그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 나뉘는 거겠죠? 여기 73%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 이 숫자가 머리면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생존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남자면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번 더 해서 만약에 나이가 9.5세 이상인가, 만약에 참이면은 어른이니까 이제 죽었을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또 질문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SIBSP? 쉽스프? 네? 그런 건가 봅니다. 이게 그 등급 그걸 말하는 건가 봐요. 뭐 1등석인지 2등석인지 그런 걸 말하는 건가 봐요. 뭔가 그럴듯해. 아닌가? 배우자와 자녀의 수예요? 그것도 또 맞는 것 같다. 이제 배우자랑 자녀의 수가 많으면은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것도 좀 뭔가 이상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질문을 하나 더해서 이제 사망할 확률, 뭐 생존할 확률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얘는 사망했을 것이다, 생존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측할 때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 질문에 맞는 쪽으로 쭉 이동해서 이제 그 예측 결과를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디시전 트리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이제 하나는 리그레션 트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두 개는 그냥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예측 결과만 분류이냐, 예측 결과만 실수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트리로 보면은 이 트리에 리프 노드 있잖아요. 이 리프 노드들이 이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이냐, 클래스들이냐, 혹은 어떤 실수 값들이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추핑, 바로핑, 샤샤핑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가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수익 예측을 위해서 각 리프 노드들이 그냥 어떤 그 수익에 해당하는 숫자들이잖아요. 그 숫자들이니까 얘는 이제 리그레션 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둘의 차이는 아시겠죠? 뭐 리그레션 트리랑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뭐 그냥 이런 차이입니다. 리프 노드가 숫자냐 아니면 클래스이냐,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티니핑 좋아하세요? 사랑의 핫주핑 보셨나요? 네, 전 안 봤습니다만. 네. 네. 그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라고. 네. 여기 혹시 아이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이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아무튼 저도 없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디시전 트리의 프로세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트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트리를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추론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을 잘 하려면 트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트리를 이상하게 만들면은 추론이 잘 안 됩니다. 이 앞에서도 봤을 때도 이런 질문들의 이제 순서를 좀 잘못하면은 그럼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먼저 나이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뭐 그 배우자 수, 뭐 딸린 가족의 수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가장 먼저 질문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잘못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질문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트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좋은 트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질문을 언제 할 것이냐 요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왼쪽과 같은 이런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테이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제 영어로 하면은 테이블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타뷸라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타뷸라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테이블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 테이블 데이터로부터 오른쪽과 같은 트리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 이해되시죠? 요 여기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네. 이 왼쪽 테이블은 뭐냐면은 그냥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건데, 뭐 국민대 학생은 어떤 경우에 커피를 마실까?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설문을 해서 그 각각 날짜마다 그날 수업이 있었는지, 과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비가 왔는지를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결측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 데이터 자체를 없애거나, 만약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고 하면 이 데이터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를 다른 유사한 데이터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값을 채워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아니면은 뭐 만약에 B에 해당하는 게 5가 훨씬 많고 X가 훨씬 적었다라고 하면 5로 채워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 결집값을 미리 채워놓고 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비슷한 데이터들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그 컬럼들을 비교를 해서 비슷한 애들 가지고 여기를 채워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트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 수업이 있냐 없냐, 과제가 있냐 없냐, 비가 왔냐 안 왔냐잖아요. 이 컬럼 자체가 질문이죠. 이게 컬럼 자체가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과 같은 트리를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이 트리에서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컬럼 하나에서 OX를 분기하는 거예요. 맞죠? 요 과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컬럼 하나를 고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이 하나를 골라서 질문을 하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필터링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또 나머지 컬럼들 중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질문을 해서 또 나누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컬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이 노드를 만들고 남은 데이터에서 다른 컬럼을 골라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여기 안에서 또 질문하고 여기서도 또 질문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수업으로 질문을 할 건지, 과제로 질문을 할 건지, B로 질문을 할 건지, 어떤 걸로 가장 먼저 질문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냥 말 그대로 이 셋 중에 가장 분류를 잘하는 것으로 먼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가장 분류를 잘한다는 것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요걸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으로 질문하면은 커피를 마신 사람의 수가 뭐 74명, 마시지 않은 사람의 수가 69명. 수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커피를 마신 사람의 수가 64명, 마시지 않은 사람의 수가 95명.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뉘고 B로 나눴을 때도 이렇게 나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요 세 개의 질문 중에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과제? 혹시 수업이다 하는 사람? 수업. 과제다. B다. 오, 여러분들 굉장하시네요. 네, 그렇죠. 과제가 제일 분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수가 엄청 많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수가 적다. 그죠? 여기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수가 적고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물어봐도, 그러니까 과제만 물어봐도 이 사람이 커피를 마셨을 것이다,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또 수업이랑 비 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진 않지만, 근데 봤을 때 이제 B로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구분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뉘는데, 이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과제를 질문했을 때 가장 잘 분류를 해낸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수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impurity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impurity. 근데 impurity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불순도잖아요. 순도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분류 결과에 불순도가 낮을 때 우리는 분류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O랑 X랑 반반 섞여 있잖아요. 얘도 O랑 X랑 반반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불순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제로 나눴을 때는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봤을 때 그 O가 훨씬 많고 X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도가 높죠. 다시 말하면 불순도가 낮잖아요. 그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X가 훨씬 많고 O가 더 작으니까 순도가 높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impurity, 이제 불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순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니 impurity, 하나는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니 impurity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지니 impurity를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니 impurity는 수식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P는 이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계산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C는 이제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좀 지저분하니까 얘가 뭐 5가 70이고 x가 3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5가 70, x가 30. 그럼 얘 불순도, 그러니까 지니 임퓨리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5일 확률이 얘가 10분의 7이고, 그러니까 0.7이고 얘가 0.3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클래스가 5인 거랑 x인 거랑 두 개가 있으니까 0.7 곱하기 1 마이너스 0.7 더하기 0.3 곱하기 1 마이너스 0.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오씨. 요 수식 이해되시죠 이제? 네. 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직접 해볼까요? 요거 138, 26 요거 가지고 요거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얘가 5일 확률은 138 더하기 26분의 138이 되는 거고, 얘는 138 더하기 26분의 26이 되는 거잖아요. 대충 몇인가요 여러분들? 합한 게 몇이에요? 아이고 숫자 너무 지저분하다. 164 164분의 138, 여기는 164분의 26 이렇게 되니까 164분의 138 곱하기 1 마이너스 164분의 138 더하기 164분의 26 1 마이너스 164분의 2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계산해 보면은 0.27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차피 지금 요 그 1-164분의 138 얘 자체가 164분의 26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수식이 사실 똑같은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클래스가 두 개일 경우에는 그렇고, 만약에 OX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그 값 자체가 커피를 마셨냐 안 마셨냐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마셨냐 홍차를 마셨냐 안 마셨냐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A, B, C 이렇게 선택지가 3개가 있는 경우, 그럼 여기에 확률이 뭐 0.3, 여기 0.1, 여기 0.6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각각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0.3, 1-0.3 더하기 0.1, 1-0.1 더하기 0.6, 1-0.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뭐 A만 다 존재한다, 1, 0, 0이다 하면은 임퓨리티가 굉장히 낮게 나오겠죠? 0으로 나오기, 0으로. 그죠? 0, 1, 0, 0, 0, 1 이렇게 해도 다 0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수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2차 함수잖아요. 그죠?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pi를 x라고 두고 요 결과를 y라고 두면은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근이 0이랑 1일 때 있으니까 0, 1일 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0.5의 확률로 있으면은 인피니티가 올라가고, 그죠? 0.5 그 0이나 1로 가면은 인피니티가 내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생겼어요. 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죠? 그죠? 이해되세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뭔가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좀 뭔가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이해됐다 하는 사람, 내가 이해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수식은 잘 정리하면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계산을 많이 합니다. 1 빼기 각 확률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1 빼기 얘의 확률이 아까 합하면 몇이었죠? 100. 이걸로 할까요? 네, 얘로 하면은 133이니까 133분의 30의 제곱 빼기 133분의 10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나 아니면 앞에서 이걸로 계산하나 동일합니다. 요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클래스 A, B, C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A일 확률이 A고 B일 확률이 B고 C일 확률이 C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쭉 전개해서 계산해 보면 A 1-A 더하기 B 빼기 이거 B 1-B C 1-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죠? 1 맞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잖아요. 확률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염두를 해두고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은 A 빼기 A 제곱 더하기 B 빼기 B 제곱 더하기 C 빼기 C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1이잖아요. 1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혹시 졸려요? 아니에요? 놓쳤어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니 인피니티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각 질문을 통해서 분류된 이 그룹들의 인피니티를 전부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계산해 봤더니 얘는 0.5, 얘는 0.48, 얘는 0.27, 0.34, 0.32, 0.43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지금 얘네들의 순도가 높잖아요. 얘네들의 순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도가 낮잖아요. 그죠? 진 인피니티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제로 질문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얘네들의 가중평균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수치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138 더하기 26이면은 164,
얘는 133 이렇게 있으니까 이 0.27이랑 0.34를 164랑 133의 비율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제 164 더하기 133분의 164 곱하기 0.27 더하기 133 164 더하기 133 곱하기 0.3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0.3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가중평균 한 거예요. 그죠? 각 진위 임퓨리티를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0.49, 얘는 0.30, 얘는 0.3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0.30이 가장 낮으니까 아, 과제로 질문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혹시 못 따라왔다 하는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신 거 맞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로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과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 분리된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들로 질문을 해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과제로는 한번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과제를 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테니까 과제로 다시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그죠? 과제로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수업이나 이제 수업이나 요걸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걸로 질문을 할지 이제 고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수업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러니까 진위 임퓨리티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0.26. B로 질문했을 때는 0.2가 되니까 아, 0.2가 더 낫네. 그러면은 여기서 B로 질문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B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리프노드에서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건데 요 오른쪽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수업으로 질문했을 때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몇인지, B로 질문했을 때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몇인지 계산한 다음에 더 낮은 걸로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왼쪽 노드랑 오른쪽 노드에서 질문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왼쪽에서는 수업을 질문했는데 오른쪽에서는 B를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진위 인피니티 계산해서 그 낮은 걸로 이제 질문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노드마다 이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트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수업으로 어차피 수업밖에 질문할 게 없으니까 수업으로 질문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진위 임퓨리티가 여기는 원래 0.48이었는데 얘는 0.09가 됐잖아요.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은 질문을 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얘가 뭐 0.4 뭐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됐다. 거의 안 떨어졌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거의 안 떨어졌다. 이러면은 질문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데이터를 쪼개면 쪼갤수록 결국에는 진위 임퓨리티가 점점점 감소하거든요. 단조 감소 함수예요. 그러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무조건 감소만 합니다. 감소하거나 동일하거나. 근데 만약에 쪼갰을 때 쪼개기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진위 임퓨리티 차이가 많이 안 나면은 질문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질문 한입만 못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추론할 때는 위에서부터 질문을 쭉 해가면서 리프 노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리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은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너무 오래 걸리는 추론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리를 어느 정도 자르거든요. 근데 그 자르는 기준이
그 진위 인피니티의 감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으면은 이제 디시전 트리 만드는 거 이제 거의 다 아시는 거고, 근데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OX만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컬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수면 시간이라던가, 그죠? 그런 컬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수면 시간, 너 여기 뭐 7시간, 뭐 7.5시간, 뭐 8시간, 뭐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수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 테이블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yes, no 퀘스천이었고요. 그러니까 yes, no를 대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였고요. 이제 OX 데이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수치 데이터나 이제 랭크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수면 시간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게임 레벨이라던가, 이제 그런 값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입고 온 옷의 색깔은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범주 중에 하나가 데이터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마다 그 데이터마다 질문이 다 다르겠죠.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뭐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 가지고는 그냥 말 그대로 수업이 있는 그날 수업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냥 그 컬럼 자체로 질문이니까 yes, no로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중에 무엇인가 이런 걸 그러니까 물을 때는 질문을 딱 골라줘야 되잖아요. 얘가 뭐 분홍색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분홍색과 초록색에 속하는가, 아니면 노란색에 속하는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뭐 수치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수치 데이터도 쪼갤 때 내가 레벨을 뭐 게임 레벨이 뭐 100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100을 기준으로 자를 것인지 50을 기준으로 자를 것인지 이런 걸 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뉴메리컬 데이터 혹은 랭크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컬럼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면 시간이라는 컬럼이 하나 더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런 데이터에 여기에 수면 시간 컬럼이 하나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이제 수면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수면 시간을 전부 다 정렬을 해줘요.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끊어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끊어서 이제 앞에 있는 그룹과 뒤에 있는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OX일 때는 O인 애들, X인 애들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Yes인 애들, No인 애들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수치 이상인 애들, 이하인, 미만인 애들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쪼개면은 커피를 마신 애들의 수가 이제 1명, 안 마신 애들의 수가 0명. 여기는 마신 애들의 수가 2명, 안 마신 애들의 수가 3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진위 인피니티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고, 또 여기서 쪼갠 다음에 계산하고, 여기서 쪼갠 다음에 계산하고, 여기서 쪼갠 다음에 계산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각 쪼개는 부분마다 진위 인피니티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0.4, 얘는 0.25, 0.4, 0.5, 0.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진위 인피니티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수면 시간이 5시간보다 많은지 적은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OX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그럼 한쪽 데이터에 여기에 과제를 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과제를 안 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제로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없었죠. 그죠? 근데 이 수치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으로 한번 질문을 해도 그 다음에도 또 수면 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쪽에 속하는 애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봐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나눠서 진위 인피니티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러 번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뉴메리컬 데이터, 랭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뭐 예제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의 이제 전공이 뭐 소융이냐, 경영이냐, 자동차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에 대해서 전부 다 진위 인퓨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지금 그 소융, 자동차, 경영, 이게 세 가지니까 다 해봤자 이제 세 가지밖에 안 나오죠. 소융 대 자동차 경영, 경영 대 소융 자동차, 자동차 대 소융 경영, 이런 식으로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들마다 진위 인피니티를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위 인피니티가 제일 낮은 게 이거니까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공이 경영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카테고리가 여기서는 카테고리가 3개밖에 없었으니까 경우가 3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테고리가 10개라고 하면 그럼 조합할 수 있는 수가 너무 많겠죠. 그죠?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은 좀 그 굉장히 연산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카테고리가 많을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번째 방법은 원하드 인코딩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데이터를 좀 바꿔 놓습니다. 만약에 전공이 소융, 경영, 자동차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 카테고리 자체를 컬럼으로 바꾸는 거예요. 소융, 경영, 자동차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사람의 경우에, 이 학생의 경우에는 소용에 속하니까 소용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 경영이랑 자동차에는 X를 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 OX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방식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OX 데이터처럼 그냥 처리하면 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빨리 디시전 트리의 장단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도록 합시다.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모델 구축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분류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모델 구축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트리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카테고리컬 데이터나 이런 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구축 속도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트리를 그냥 노드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반으로 나누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으로 나누고 이 과정을 쭉 리프 노드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에 뭐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본적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딥러닝 기반의 머신러닝 기법들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빠른 모델 구축 성능을 가지고 있고 분류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트리에서 질문만 쭉 한 다음에 리프 노드까지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니까 답을 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가공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니면은 뭐 KNN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실수 벡터였잖아요. 다 실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벡터밖에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앞에서 봤던 이런 카테고리컬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뉴메릭 데이터 아니면은 OX 데이터 이런 것들이 섞여서 주어진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그 어떤 임베딩 과정을 거쳐서 실수 벡터로 변환을 해줬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걸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디시전 트리의 경우에는 애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전 처리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구축 원리 자체가 매우 직관적이잖아요. 요거 자체도 장점인데 이러한 그 이유로 예측 결과를 해석하거나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리가 주어져 있고 어떤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왜 그 하추핑으로 분류가 됐는가 요거를 알고 싶으면은 그냥 그 쭉 내려오면서 봤던 그 질문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뭐 분홍색이고 머리에 뭐 하트를 달고 있고 뭐 이래서 얘가 뭐 하추핑이다. 이런 식으로 그 질문들을 보면은 그 왜 얘가 그렇게 분류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 결과의 해석 이해가 굉장히 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혹은 한계로는 디시전 트리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방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버피팅에 좀 취약해요. 얘가 그 트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게끔 아주 핏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그 데이터가 만약에 원래 우리 학습했던 데이터랑 분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럼 분류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좀 그 문제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이 트리 구조 자체가 좀 데이터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트리 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리 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좀 불안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계층적 구조로 인한 이제 에러 전파인데, 이게 아무래도 분류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한 번 질문하고 한쪽으로 가고 한 번 질문하고 한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한 번 질문을 잘못하면 그러면 이상한 이제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그 디시전 트리의 단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여기 페이지에서 네. 지금 뭔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네. 과제를 한 집단에서 비가 왔을 때 안 왔을 때 과제를 한 집단에서 수업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거냐, 혹은 이렇게 과제를 한 집단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봐 줬는데, 요 분류가 된 이 데이터들 가지고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렇게 노란색에서만 내려가는 아니면 저기 과제를 안 한 집단에서도 수업비를 나누는 아, 여기 노란색에서만 나누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으로 질문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제 그 B로 질문했을 때 진위 임퓨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더 낮은 걸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질문을 골라요. 근데 과제로 질문을 했으면은 전체 데이터가 반으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골라요. 고른 다음에 또 쪼개고, 여기서도 또 질문을 고른 다음에 또 쪼개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리프노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어떤 다른 질문할 게 있으면은 질문했을 때 어떤 게 더 진위 임퓨리티가 가장 낮은지를 살펴본 다음에 또 질문해서 쪼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점점 이제 데이터가 작아지는 거죠. 이제 리프로 가까이 갈수록.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없어요? 다 이해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밥이 먹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